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고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조은석 교수와 함께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조은석 교수와 함께 방송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창업자들의 창업 자가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이 밖에도 창업 아이템이나 창업 장소, 창업 종류, 또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또 창업지원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얼마나 있는지 여러 가지 창업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주시면 오늘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8950, 샵8950으로 문자 상담도 받겠습니다.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늘 창업에 대해서 강조를 오고 계신데 특히나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떻게 창업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먼저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977년부터 시작해서 서점을 쭉 하고 계셔서 현재 원주 시내에 2개의 분점이 있고 또 도매까지 해서 꽤 크게 지금 원주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점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더라고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서점의 미래를 알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서점 밖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을 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사업의 미래들을 보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서점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모든 업종이 다. 네, 모든 업종이 다 사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창업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창업에 도전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서 파산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창업 컨설턴트를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사실 창업 퇴직해서 이제 늦은 나이에 모든 그 퇴직금을 투자해서 창업했다가 폐업하는 사례들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그만큼 창업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오늘 먼저 창업자의 이제 창업 자가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창업자의 창업 진단? 네. 예. 이건 어떤 겁니까? 자, 이제 물론 창업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거는 전문 창업 컨설턴트에게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창업을 하시려면 자신이 창업에 적합한지 일단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서 자신이 잘할 것 같다는 감만으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컨설팅 맡으면서 제가 컨설팅할 때 기초적인 방식으로 설문을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막연하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워낙 신장 기업 못지않게 폐업도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상담을 하고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상황은 그래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와서 물어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대다수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십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이 이제 창업자의 창업 자가 진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창업자의 자가 진단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가 시장의 가능성, 네. 두 번째가 비교 우위 경쟁력, 세 번째가 폐업 감당 능력. 이 세 가지를 대답하실 수 있으면 기초 창업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시장의 가능성, 비교 우위 경쟁력,
폐업 감당 능력. 예. 시작도 안 했는데 폐업 감당 능력까지. 예. 이것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하나하나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가라는 네, 뜻입니다. 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이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 없다면 앞으로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지만 대부분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기존의 시장을 뺏어오거나 신규 창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지, 예. 네.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좀 진단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모든 업종이 위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정말 시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은 가능한가? 그거 이제 뒤에 네. 좀 나올 얘기인데 예. 사실 보면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줄어드니까 시장 자체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그 시장 자체가 사이즈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확장하는 그 시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 일코노미. 음. 또 집에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홈코노미.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보다는 대부분의 시장이 여성 중심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혼자 사는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 중심의 맨코노미. 그다음에 이제 배달 중심 또 이제 시장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나와가지고 물건을 못 사니까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드라이브 스루 시장.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확장하고 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시장으로 창업을 하시면 조금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업되어 있는 아이템들보다는 예. 신규 업종을 좀 찾아서 예. 또 시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업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내가 과연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이 시장 가능성은 있는지 또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창업을 하면서 내 돈으로 다 하기보다는 창업지원센터에서 뭐 대출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뭐 교육 부분까지도 좋고요.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창업 정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창업자의 창업 자가 진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모든 것 창업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네, 회사 퇴직하고 자영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 인터넷으로 판매한다고 하는 것들이 광고를 많이 봐서요. 예. 아시겠지만 요새 좀 최저임금도 올라서 예. 직원을 고용하기가 조금
망설여져서 예. 제가 듣기로는 인터넷에서 무재고 판매라는 거기서 이제 뭐 인터넷에서 도매를 떼다가 예, 뭐 예. 이제 개인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조금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아, 예,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예. 인터넷으로 도매하는 곳에서 떼다가 이제 개개별로 소매자한테 판매를 해서 저는 뭐 이제 상담하고 반품 정도만 처리하고 해서 크게 자본이 들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회사를 퇴직하시고 인터넷 네. 온라인 창업을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창업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고, 근데 이제 광고를 보면 인터넷에 있는 도매 물건을 떼다가 소비자한테 네. 판매만 하면 되니까 이게 쉽게 될 것 같느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 가능성이 이게 있을까 싶어서요. 아주 잘 들으셨네요. 일단 시장 가능성이 있는가까지는 굉장히 좋으신데요. 사실 시장의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있었고요. 많은 물건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점들이 많이 죽고 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문제가 좀 생기시는데요. 온라인 판매를 하던 회사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은 본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인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했을 때 온라인 상점에서 일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잘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판로를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알고 물건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온라인 창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창업에 일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자기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걸 올인하지 마시고 조금씩 물건을 떼어다가 한번 팔아보시기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예, 내가 예. 이게 물건이 맞는 건지 이 시장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걸 팔았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경험이나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잘 되면 확장을 하면 되고 안 되면 접으시면 됩니다. 근데 네. 만약에 이게 온라인 창업이 그 사람들 말들처럼 다 잘 된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하고 있겠죠, 이거를. 네. 근데 그럴 수는 없는 이유가 그 시장 안에서도 경쟁이 존재하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살아남고 진 사람은 망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 자본을 갖고 뛰어든다면 자본도 작고 경험도 작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기존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한번 조금씩 팔아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 중에 내가 적합하게 많이 팔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셔서 그 물건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기간을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뭐 내가 뭐 1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내 일생을 걸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크게 하지 마시고 작은 소규모로 시작해 보시면서 사업을 좀 확장해 가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창업 정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가능성, 두 번째 비교 우위 경쟁력, 그리고 세 번째 폐업 감당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창업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럼 시장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는 어떻게 좀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제 시장에 관한 걸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경영학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모델이 없으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만 갖고 시작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성장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성장하는 시장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도 시장이 과열되어서 있는 한계점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양 사업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저물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양 사업의 경우 기존의 강자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기고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장을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시장 창출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내가 정말 잘해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경쟁력이 있어 이건 내가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는 것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저는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 세 가지 모델, 특히 기본에 충실한 상태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모델, 그다음에 투자 가능성이 세 가지 모델을 다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애 아이인데요. 장애 아이인데. 예, 말씀하세요. 보통 장애는 모두 다 못하는데 한 가지가 뛰어나더라고요. 퍼즐 맞추는 거. 퍼즐 맞추는 거요. 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웃라인을 딱 해놓서 맞추는데 얘는 중간에 딱 놔도 이렇게 뚜르륵 맞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애아 중에서도 신드롬이라고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예. 퍼즐 맞추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퍼즐 그러니까 장애자 창업이라든가 장애자 그런 창업. 거. 예. 그 퍼즐 맞춰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택배 보내고 그런 거 가능할까요? 지금 원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거죠. 그러니까 퍼즐을 네. 잘 맞춰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사업 같은 게 가능하냐. 예. 말씀하시는. 예. 근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퍼즐은 본인이 맞췄을 때 그게 쾌감이 있는 거거든요. 남이 맞춰줘가지고는 사실 그거를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퍼즐을 맞추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찍으신다든가 아니면은 그거에 관련된 사업 비슷한 것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번뜩 드네요. 왜냐하면은 그 퍼즐을 잘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영상으로 찍는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얼굴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퍼즐을 맞추는 과정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을 일종의 그러니까 그 취미 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접근을 하셔서 만약에 나중에 누군가 스폰서가 생겨서 확장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그때 이제 진짜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 확장을 하셔야지 이것을 내가 사업으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예. 아이가 이제 뭐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예.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창업이 일반인들은 참 어려운데 예. 그 장애자들한테 혜택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립은 잘 안 돼요, 제가. 예.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이 전화상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창업넷 같은 데나 소상공인 지원공단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그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이 관련 업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은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생소한 부분이라 가지고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업종에서 직접 찾아가서나 아니면은 전화상으로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창업 정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창업자의 창업 자가진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시장성이었고요. 두 번째가 비교 우위 경쟁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자, 비교 우위 경쟁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시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예요. 시장에 누구나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으면 이 시장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비교의 경쟁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경쟁력이나 차별성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비교의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비교 우위 경쟁력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는 이게 그 많은 그런 그 검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솔직히 네.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네. 환경, 경력, 취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은 한 60%, 경력을 30%, 취미를 10% 정도 잡고서 비교의 경쟁력을 찾으시면 쉽습니다. 환경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어렸을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능력이 내 제품과 서비스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력이라 하면 자신이 오랫동안 일한 경력을 말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한 3년 정도 해야지 관련된 일에 능통하고 인맥이 충분한 정도이기 때문에 경력이라 할 수가 있고요. 취미 같은 경우에 사실 취미만 갖고 창업하시라고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취미는 그냥 취미로 하세요. 좋아서 그냥 얘기를 드리는데 취미가 없는 사람보다 정보량이 훨씬 더 많고요. 취미가 좋아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 이거 굉장히 오래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0% 정도 생각하고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창업을 하실 거면 환경 60, 경력 30, 취미 10% 정도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 경험, 라는, 환경. 환경. 예. 네.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폐업 감당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예. 아마도 폐업 시 충격을 좀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창업도 안 했는데 네, 네. 폐업부터 얘기를 하냐. 예.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 때 회사를 퇴직할 생각으로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돈도 잘 안 주고 일을 너무 막 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퇴직을 하죠. 근데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창업이 돈만 들어가고 힘만 들면 당연히 폐업을 해야죠. 돈은 안 들어오고. 돈은 안 들어오고. 네, 장사는 근데, 안 되고. 네. 예, 근데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창업을 하면은. 그렇다면 당연히 폐업 감당 능력을 갖고 시작하는 게 맞죠. 제가 본 사례 중에 처음에 창업하는 분들, 특히 좋은 회사 근무했다가 퇴직을 하셨던 분들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전부 거기다 대출까지 올인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 그거로 끝나는 게 대출까지 네, 받아가지고 하다가 1년도 안 내서 다 날리고 빚까지 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창업은 그 업에 종사하는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성공 확률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서점을 꽤 많이 세웠어요. 한 4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전체 서점 중에 절반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들기 노하우와 때문에. 경험이 있어도 그렇죠.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처음 창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를 좀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유태인의 창업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여유 자산의 50% 가지고 하라. 왜냐하면 처음 창업해서 폐업할 확률이 3년 내 80%고 세 번 창업하신 분들이 50%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 최대 50% 넘지 않는 창업을 하시되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으시면서 하면 보다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 창업 프로그램은 최대에서 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길게 5천만 원까지 나오는 기술 창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하고요. 줄여서 말씀드리면 자신이 폐업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창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업을 할 때 폐업 했을 경우 나한테 미치는 손실이라든가 뭐 손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쵸. 감당이 되는지 또 보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석사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창업정보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교수 모시고 건강관리 함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